연준에서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죠.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막대한 가계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연체율 상승 등 부실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에 금융사들이 선제적 조치로 주택 및 아파트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금리 비교를 통해 매달 불입하는 이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파트 담보대출을 갈아타기나 아니면 금융권의 다양한 상품별 조건을 비교해보고 잘 선택해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 올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야겠습니다. 부동산 따라잡기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이슈 알아보고요. 고민 상담은 물론 투자 정보도 전해드립니다.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그럼 부동산 따라잡기 월요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갈수록 가계대출은 높아지고 국가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이러한 변화들에 좀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또 전화 상담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전화나 문자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51-0105번 서울전화 511-105번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해 주실 분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지금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셔가지고 국장 지금 분위기인데요. 김영삼 대통령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정주영 회장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정주영 회장님이 지금 탄생 100주년이에요. 이번 주에. 그래서 특집 방송도 좀 나가고 할 텐데 정주영 회장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패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패는 노력하는 자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신념과 노력인데 신념을 한 90%, 노력을 한 10% 정도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정보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해야지만이 신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부동산에 관한 유익한 정보로서 또 데이터로서, 올바른 데이터로서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한 상담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최근에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한 이슈들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조금씩 이제 다시 금리가 올라갈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종 규제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 한번 대표님 정리해볼까요? 네. 앵커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네. 12월 달에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내년 초에 하느냐 문제지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선제적으로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정부 당국과 협의를 해서 내일 이제 대책이 나옵니다. 어떤 네. 대책이 나오냐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대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여신심사, 여신이라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여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인데 2015년 내일이죠. 11월 24일 내일 날 대책이 나오는데 이 대책은 7월 달에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후속 절차로서 나오는 대책이죠. 그리고 현재 오늘 밤까지 해서 금융당국과 은행이 네.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신문지상에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대책은 주요 골자 자체는 LTV나 DTI가 60% 초과일 때는 전체 대출금에 대해서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원금을 분할 상환하겠다. 전체 대출금에 대해서 원금을 상환하라는 것이죠. 네. 현재까지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60%에서 70%로 가면 10%에 대해서만 균등 분할 상환을 해라, 원금 상환을 해라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대책이 조금 더 강화된 대책이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동시에 총 금액에 대해서 분할 상환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지방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방. 현재까지는 서울에만 DTI 규제가 있어요. 네. LTV 70%는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있는데 현재 DTI 같은 경우는 서울은 60%, 네. 그러니까 지방은 없어요. 근데 네. 지방까지 DTI를 적용하면 그만큼 지방 시장이 냉각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전액 분할 상환을 해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5억 정도 하죠. 30평대 기준 했을 때 아파트 구입할 때 현재는 연봉 3억 5천만 원 정도, 3,5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3억 네. 5천만 원, 연봉이 한 10배 정도 대출을 받으면 현재는 102만 원을 상환하는데
내년 1월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202만 원이에요. 거의 2배죠. 네. 2배이기 때문에 100만 원 같으면 감내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연봉이 3,600이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받을 텐데 네. 세후에는 조금 더 줄어들 텐데 200만 원을 이자를 내고 가긴 힘들 겁니다. 굉장히 따라서 부담이 커지네요. 네, 그렇죠. 그만큼 수요가 지방에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예외가 있죠. 예외가 LTV가 60% 이상이더라도 DTI가 30% 이상, 다시 말해서 3,500만 원이 아니고 연봉이 1억이다 했을 때는 만기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한 300만 원쯤 버는데 이자가 원금하고 해서 200만 원쯤 되는 거는 용인을 하지 않지만 한 700만 원, 800만 원쯤 되는데 은행에 내는 게 100만 원이나 200만 원쯤 된다는 걸 용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할 때 거치식이 가능하고 만기 일시 상환도 가능하다. 신규 아파트 시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원금 균등 상환이고요. 원금 분할 상환, 원금 상환이고 이 대책의 골자는 두 번째는 소득 증빙 자료를 입증을 해라 이겁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원금을 상환하고 두 번째는 소득 증빙. 국세청에서 나오는 거나 소득 금액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같은 걸 떼가지고 현재까지는 뭐 카드 사용액 이런 것들을 봐줬는데 이제 봐주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만큼 30, 40대들이 주택을 구입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는 LTV가 70%, DTI가 60%인데 내년부터는 60%, LTV는 10% 정도 낮아지고 이거 지방시장에 없는 60%가 내년에는 DTI가 60%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이 대책의 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거래량이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지금 투자 심리가 지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 매매가가 6.9% 올랐어요. 울산 같은 경우도 약속이나 한 듯이 6.9% 올랐네요. 대구는 15%가 올랐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경쟁률 보면 뭐 600대 1, 380대 1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 시장이 과일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지방 시장이 투자 심리가 불안해서 지방시장이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도표로 한번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지금 5.34%인데 대구 같은 경우가 한 15% 정도 되는 거예요. 전국 평균이 한 3배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울산이나 광주, 부산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의 한 120%, 130% 정도 되기 때문에 울산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 나머지 지방 시장들은 2017년, 2018년 미국의 금리 인상 폭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지방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은행연합회 여심시사 가이드라인이 내일 오전에 발표가 됩니다. 과연 어떻게 바뀔지 일단은 예견이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원금 상환이나 소득증빙 이런 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부담은 확실히 늘어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자 부동산 투자에 관한 궁금증들은 이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한 통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되세요? 네, 자양사동에 한강변 쪽에 빌라를 네. 투자용으로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신축을 사야 되는지, 네. 빌라를 사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특별히 자양동 쪽으로 이제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나 재건축이 되면 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을 바라보고 지금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자양동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쪽에 투자성이 좀 있을지 앞으로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실 거예요. 잘 대답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금액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투자금은 한 1억 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1억 정도. 그러면 이제 전세를 끼고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네. 네. 신축하고 구옥하고 차이가 뭐 한 5천만 원 정도 나나요? 6천만 원 정도? 한 6, 7천 정도 나는 것 같아요. 6, 7천 정도 나죠. 여기가 자양 사동인데요. 여기 영동대교하고 청담대교 사이에 있는 것이죠? 자양 사동. 네. 그다음에 이쪽이 유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네. 유도 정비구역으로 해서 자양 4동, 자양 3동, 자양 2동 해서 유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기본 계획을 보면 여기 자양동 쪽이 자양사당 쪽은 이 저층 주거지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층입니다. 저층이기 때문에 이쪽에 아파트가 트리마니 같은 경우도 뭐 30층이 넘고 해서 3.3제곱미터당 3,800만 원 정도까지도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데요. 저층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오히려 투자를 하시려면 이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들어보셨나요? 네. 성수동 전략정비 1구역이 이게 한 앞으로 10년 내에는 될 거고 2구역, 3구역, 4구역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금 넘어갈 거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먼저 되고 나서 이쪽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야죠. 왜? 저층이기 때문에 저층으로 가면 사업성이 없어요. 한남 뉴타운도 일부 저층으로 가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도 지금 한 10년 이상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자양사동 같은 경우가 뭐 개발이 된다라고 보여지기 힘들어요. 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저층 주거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양동보다는 성수동 쪽이나 성수 전략정비구역 1지구가 그나마 지금 뭐 조합 설립도 되고 어느 정도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 3, 4는 또 하세월이고 지금 반대파들이 또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강국에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고 조금 더 눈을 돌려서 강남 3구 쪽에 이거는 지금 시세 차익 목적인데 시세 차익과 그다음에 월세가 같이 나오는 여기에서 좀 접근성이 가능한 강남 3구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내 드릴게요. 그러면 재건축 될 확률은 거의 없는 거네요? 거의 없습니다. 예. 저층이기 때문에 확률 자체는 있지만 저층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요. 사업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업성과 사업 속도인데 첫 번째로 사업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성. 네. 사업성이 없어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날 수가 없겠죠. 예.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사업성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텐데 이 자양동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지 관리 방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사업 속도 면에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다른 적절한 지역의 투자처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분양할 때부터 네. 26년 동안 갖고 있었던 네, 대치동 레미안 하이스턴 43평형을 매도하고 네,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35평형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네. 매도랑 매수 시기 그리고 전망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나요? 네,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압구정도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대치동의 레미안 하이스턴 아파트 한번 전망 보고요.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그리고 압구정동의 아파트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좋으시네요. 그 대치 하이스턴 같은 경우가 지금 30평대에서 40평대로 한 10평 정도 늘어난 아파트 말씀하시죠? 네. 우리나라 그 리모델링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뭐 느티마을 뭐 3단지, 4단지, 그다음에 한솔 5단지 이런 데서 지금 견학을 오는 정도로 유명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지인데요. 지금 40평대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40평대 13억 5천이요. 13억 5천이죠. 그러면 네. 13억에서 한 14억 정도 지금 가는가 14억 정도 보고 전세가 한 10억, 11억 정도 가죠. 전세가. 네, 11억이요. 11억. 현재 전세는 얼마 정도 지금 놓고 있나요? 7억이요. 현재 7억. 네. 7억이면 한 7억 정도 지금 갭이 생기는데 뭐 6억 5천에서 한 7억 정도 이렇게 회수가 되면 이걸 가지고 압구정 신현대를 가야 될 타이밍을 지금 물어본 거죠. 네. 네. 그래서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압구정 현대를 지금 신현대 뭐 몇 단지 거주하고 계시나요? 9차, 11차 뭐 이렇게 있는데 신현대 아파트요. 신현대 아파트 몇 차예요? 9차예요? 11차예요? 신현대 백동 때 살고 있는데 몇 차로 나눠지진 않는데요. 아, 그래요? 9차, 11차, 뭐 12차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대수가 미성하고 이렇게 다 합치면은 이게 한 2,000세대 정도 되죠. 신현대가 1,900세대 정도 되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 3,000세대 정도 되고 여기에 구현대가 한 4,000세대 정도 되고요. 한양이 이게 2,500세대,
이게 700세대 해서 이게 1주구, 2주구, 3주구, 4주구 이렇게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 때 4개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겠다. 50층을 올리겠다 이래가지고 이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아까 지방시장도 말을 했지만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제주도든 지방에서 다 선호하는 아파트로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현재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한 82년, 뭐 83년 이럴 때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금 33년이 됐어요. 33년이 됐기 때문에 살만한 아파트입니다. 33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만해요. 왜냐하면 대형 평형이 좀 많죠. 최소가 25평대는 없고 30평대에서 지금 40평대, 60평대까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전세 만기가 언젠가요? 저기 대치 하이스턴? 이번에요. 아, 이번에요? 네. 얼마 몇 달 정도 남았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대신 전화를 걸어서 엄마 아빠 대신. 아, 엄마 아빠 대신 걸었어요? 네, 네. 뭐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나 내년 하반기나 내년 만약에 내년 초라고 하면 내년 초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택담보대출 강화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1월 달에서 한 3월 달 정도 됐을 때는 이 재건축이 조정을 받아요. 그만큼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2배, 3배 원금을 같이 상환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달부터 3월 달에 재건축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대차이스턴을 매도를 하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압구정 현대를 갈아타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부모님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자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고양시 네. 덕양구 삼성에 있는 네. 오피스텔이 얼마 전에 분양을 했어요. 네. 그 투룸인데 그거가 분양을 받게 되면 네.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 어떤 오피스텔인가요? 주소는 덕양구 동산동 369번지 네. 이편한 세상 앞 오피스텔이에요. 네, 이편한 세상 오피스텔이요. 혹시 분양가 지금 얼마에 나와 있나요? 층수마다 틀리는데요. 네. 한 2억 4천에서 2억 9천까지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 목적으로 투룸 오피스텔을 분양을 희망하시는데 과연 지금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지 앞으로의 전망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실 거거든요. 잘 대답해 주시고 설명 들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억 5천에서 2억 9천이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네, 54제곱미터에서 한 60제곱미터 정도 되네요. 네, 전용 면적. 54예요. 54제곱미터요. 네네. 이건 이제 아파트로 보니까 한 22, 23평 정도 나오지 않던가요? 모델하우스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27층까지예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가보시니까 아파트로 보면 평형대가 25평 네. 조금 안 되게 보이죠? 네네. 예, 그래서 적게 나오죠. 네. 54제곱미터니까 25평이 6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평형대는 좀 안 좋게 그러니까 조금 덜 나오고,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는 지금 이게 54제곱미터가 몇 평으로 해서 분양을 하고 있나요? 한 40평 정도 분양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는 오피스텔이니까는 32평으로 분양을 하고 있어요. 32평.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아파트로 봤을 때는 22평인데 오피스텔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32평형으로 해서 지금 분양을 네. 하면 한 900만 원대 정도 지금 되죠. 900만 원대. 네네. 그 정도. 3.3제곱미터당 900만 원대. 그러면 네. 이게 평균적으로 지금 이게 1,100만 원에서 네.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지금 이 아파트로 기준했을 때 지금 한 10% 정도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삼성역 바로 앞에 네. 그 신세계 몰 들어오고 여기 네. 1주구, 2주구 해가지고 1, 2, 3, 4로 해서 쭉 지금 분양하는 이거 말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삼성역 앞에. 그래서 네. 이 개발 호재를 보면은 지금 KTX하고 GTX 개발 호재가 있어요. KTX, GTX는 이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2022년 정도 지금 준공 예정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확정이 네.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실거주 목적입니까? 아니면 투자 목적입니까? 투자 목적이요. 투자 목적이요. 투자 목적이면 이거를
월세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네네네.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목적으로 해서 받다가 그다음에 KTX나 GTX가 확정이 되고 공사를 하거나 또 KTX 같은 경우나 신분당선 들어보셨죠? 신분당선. 네네. 신분당선 같은 경우가 확정이 돼서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의 어떤 그 착공 발표 또는 준공이 떨어지면은 신분당선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고 봤을 때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개통 이후에 지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3제곱미터당 900만 원이기 때문에 비싼 금액도 아니고 싼 금액도 아니에요. 작년에 분양을 했으면 이게 비싼 금액이죠. 작년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아파트 기준당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붙은 게 지금 플러스 지금 한 5천만 원에서 막 1억까지 붙은 단지들이 나타나는데 작년 기준에 했을 때는 비싼 금액인데 지금은 비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일단 분양 받으셔서 월세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이런 지하철역이 발표가 되거나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월세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기 괜찮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의 호재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안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거나 투자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이후에 또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기섭 대표의 무료 세미나는요. 2015년 가을 이후 부동산 시장 분석과 돈 되는 부동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선착순 30명 접수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꼭 필요합니다.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하신 후에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했고요. 대표님과는 잠시 후에 매물 정보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